지금 이제 청문회를 3일 하는 게 저는 처음 봅니다. 총리도 이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3일 동안 뭘 밝혀냈죠? 제 기억에 이게 빵 논쟁 외에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빵을 한 6명 들 정도로 많이 샀다. 그 외에는 게 3일 동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박충건 의원이요. 자꾸 이게 탈북자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최민희 위원장도 이제 뭐 겁나니까 이게 막 싹싹 빌던데 3번이나 사과를 하던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니까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면 목숨 걸고 넘어오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탈북자 34,000여 명 전원한다는 게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명사유라는 거예요. 그 최민희 의원도 그걸 아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손발이 싹싹 빌잖아요. 지금 3번이나 빌잖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그거는 되는 사과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치 않은 말을.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최민희 의원도 이게 탈북자가 무서운 거예요. 탈북자 들고 오려면요. 체포조 또 이게 정청래처럼 체포조 들어가면 이게 버티기 힘들거든요. 원래 이게 뭐든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레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5.18이라든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발언을. 저 진보 쪽에서는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북한 문제 상대가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탈북자라는 게 34,000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청래 포함해서 최민희 의원 이거 위원장이 뭐 대단한 완장 아닙니다. 뭐 위원장이 완장 차고 개딸만 보니까 개딸들이 잘한다니까 한쪽만 보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좀 보세요.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2명이 정청래 최민희입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흘 동안 뭘 밝혔냐. 드러난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빵 얘기했고요. 세상에 대전 MBC 사장실의 냉장고에 이진숙 후보자가 와인을 박스째에 놓고 접대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본인이 마시다 만 건지 열린 개봉된 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법카 사용은요. 이분이 서강대 2 대학원을 다녀요. 관용차를 통해서 심지어 세상에 서강대 주차장까지 그거를 법카로 썼어요. 법카가 사장 본인 것도 있고 공용 법카가 있고 운전수 법카도 있어요. 이 세 법카를 다 쓰고 심지어 새벽 4시에 4,000원짜리를 끊습니다. 집 앞에서 휴일에 이게 영업용입니까? 그리고 당일날 그 MBC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했지만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방사 사장들이 광고 따러 다닐 영업을 할 필요가 없고 코바코가 있잖아요. 코바코에서 그 광고 영업을 다 대행해 주는데 무슨 이진숙 사장이 영업행위를 위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하고 1억 얼마가 넘는 돈을 쓰고 세상에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빵을 사가지고 본인은 빵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와인은 좋아하지만 어디다가 쓴 거냐 이런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밝혀낸 사실이 없습니까? 엄청난 사실이 밝혀냈는데 이렇게 공직 후보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왜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느냐. 핵심은 MBC 장악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인들이. 민주당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렇게 법카 유용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왜 자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법카 어땠습니까?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초밥 먹고 저녁에 소고기 먹고 심지어 30만 원짜리 과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갔습니다. 30만 원짜리 보자기를 저희가 과일을 집에서 사 먹을 적에 보자기에 싸서 먹지 않잖아요. 분명히 30만 원짜리 과일이 보자기에 싸서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선물용으로 사용을 한 것인데 그러한 자당 대표의 법카 유용 문제부터 해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한 설명도 못 내놓는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됐죠.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유용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자, 거기까지 듣게요. 왜냐하면 우리 주제는 지금 뇌구조 이상 발언하고 이제 전체주의 발언이 논란인데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설주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발언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뭐 그 이후로 회의는 그냥 진행이 그냥 뭐 됐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좀 보복성이 한 것은 아니냐.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회 내에서 일어난 것들이 뭐 비단 뭐 옳은 거 정당한 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번에 이거 뭐 되지도 않아요. 또 제명 이거 처리한다고 이거 한다 해서 우리가 지난 21대 때 보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에 그렇게 해보면 뭐합니까? 윤리위원회도 하나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라도 조금 의견 표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코 뭐 둘 다 뭐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어떤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한 건 사실이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에서 뭐 제명 처리까지 한다고 하는 것도 뭐 저는 네. 올바른 방향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자, 박충근도 인민재판편으로 오해를 사게 했고 나중에 최민희가 사과도 했는데 뭘 제명까지 하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5.18 망언, 천안함 망언, 또 탈북자에 대한 망언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경험에 의한 인민재판 얘기가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들 주셨고 그런데 이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이런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청문회 3일을 하고 보고서 채택 안 한 것에 대한 앙심 같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이제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은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분이 방통위원장 되는 게 반대한다.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 그 일본 관련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아마 답변을 회피했다는 부분 같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날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강제성이 있냐 답변하라고 했을 때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별 사안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퉁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또 답변하실래요? 5.16. 아니, 네. 지금요. 뭐든 어떤 게 아무리 중요한 질문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이거 토론하는데 갑자기 일본군 위안부 토론하면 예.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예. 그 청문회 왜 그 질문이 이슈가 됩니까? 왜 일본관을 물어보느냐 이거죠? 그렇죠. 방송관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바쁜 시간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그리고 공영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역사 인식이 왜곡돼 있다? 이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NS에 올라온 글 가운데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특히 홍어족이라고 그 호남 좋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 좋아요 왜 눌렀냐고 하니까 앞으로 뭐 손가락 운동 잘하겠다 이런 식의 비아냥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똑바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똑바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건건히 답변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방송통신 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수장으로 앉는 게 과연 적합합니까? 역사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분이 방송정책 통과를 해도 돼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뇌구조가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하고 우리도 오염수라고 하는데 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말을 받아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또 홍보비까지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야당 의원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염수 관련 발언은 저도 이제 청문회 봤는데 처리수 발언은 나중에 정정을 했죠. 정부 공식 입장대로 이제 오염수로 정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아까 뭐 홍어족 거기에 좋아요 이제 눌렀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어디다 좋아요를 눌렀는데 난감해지니까 이제 고양이가 눌렀다. 뭐 건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장 기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의혹들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 운영을 중립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동료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적 국가에 살다 가지고 그게 익숙해졌다. 저는 오히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그 최 위원장 본인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부터가 뇌구조가 이상하니까 국회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국회 운영을 그 나와 있는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한 본인의 뇌구조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하는 질의들 그것조차도 뭐 말이 심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상임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 그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 상임위원장은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직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통하든 뭘 해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뽑은 건데 마치 본인이 국민에 의해서 권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한 것이고 최민희 위원장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의견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댓글 갖고 이진숙 후보자 극우 만들려고 작정하고 나선 야당이 문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방통위원장 정도면 역사 인식이 제대로 박혔나 따져 물어야 할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진숙과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주한 변호사. 네. 그런데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도 제 생각을 놓고 이렇게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는데 상대의 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과방위원장이 그 공개된 청문회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청문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진숙 후보자 지금 위원장의 어떤 당시 후보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면 뭐 충분히 그런 말 하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진숙 저는 위원장이 지금도 저는 공직자로서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방통위원장이라는 신분에서 오늘 뉴스에도 났습니다만 제4 이동통신이라든지 지금 스테이지 X가 선정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서 앞으로 통신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5G에서 6G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임팩트 있는 대답이 나왔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었으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빵과 오히려 이런 그 본인의 철학, 역사관 이런 것들만 너무 또 부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대 방통위원장 지금 청문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통신정책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 뇌구조가 오늘의 주제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뇌구조 확인은 병원 가서 진찰해봐야 압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진숙 후보자 그 청문회 할 때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또 카리스마고 어찌 보면 또 상대 쪽에서 보면 거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태도였는데 차기 대선은 이진숙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중에 한 분 올려주신 게 이진숙 후보는 모든 게 태도가 문제였다. 태도의 문제를 또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